정오 종합뉴스. (2월 3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 7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이달 중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가까스로 제쳤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 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 검사 결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7건의 의심 사례 중 4건은 어제 이미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오늘 최종적으로 감염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이 계속 입국하고 있어 감사 요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신생아의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 동식물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모기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를 1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최신 정보와 행동 수칙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여행한 뒤에는 임신을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안전하다는 권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 같은 여성과 임신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자 혈액 내에 보통 한 주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뒤 임신한 여성의 태아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의 발열과 통증 등 증상 발현 잠복기가 최대 2주기 때문에 임신 유예 기간을 약 한 달로 잡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이달 중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이달 8일에서 25일 사이 광명성이라는 명칭의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도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위성 발사 목적은 정보나 영상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위성의 가동 기간은 4년 정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태용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인 직후 정부 입장 발표에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등의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이 만약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육자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가 어제 평양을 전격 방문한 데 이어 북한이 곧바로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앞서 지난달 28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과격한 조치를 하지 말고 긴장 국면이 계속 악순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데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존 커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어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은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46일간 단식을 했던 김영호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중단 이유에 대해 대출은 더 이상 할 곳이 없고 당장 생활비와 월세 낼 돈이 없어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라며 투쟁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싸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싸울 수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미국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고 민주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종 개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49.8%,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49.6%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석 재미 한인 민간단체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미국 현지 언론들이 클린턴의 사실상 패배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샌더스가 더 선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는 또 민주당 쪽도 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49.8%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49.6%. 아이오와 커커스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의 사실상 패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2008년도에 와서 같은 커커스를 민주당에서 봤는데 그때는 샌더스가 아니라 오바마였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그때의 오바마랑 너무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고 또 힐러리가 그때의 참패에서 겨우 커커스에서 이겼지만 이거를 힐러리가 이겼다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바로 다음 주 화요일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하는데요. 예. 거기는 크루즈의 안방, 샌더스의 안방이기 때문에 과연 아이오와 커커스에서도 이렇게 이긴 것 같지 않게 겨우 살아나서 간 힐러리가 분명히 뉴햄프셔에서는 지는데 양쪽에서 다 이렇게 패배를 한 힐러리가 올해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라는 게 아마 민주당 예선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성완종 리스트에서 실명이 거론된 친박 핵심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성수 더민주 법률위원장과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북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박성수 더민주 법률위원장은 이완구 전 총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야당을 강하게 변화시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 야당이 당내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야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정부의 출범에도 일정 부분 관여를 했고 또 출범 이후에도 충심을 가지고 사실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 정부가 정말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예. 좀 그 안에서 의견 차이도 좀 있었고 해서 어쨌든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밖에서 이제 이 정부 좀 잘 좀 굴러가지고 이 정부 잘 뽑았다 그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살았었는데요. 예. 어째 하시는 일들이 좀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예, 통상의 생각보다는 거꾸로 가고 또 탓을 남한테 돌리고 이런 게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예. 근데 그때마다 저는 야당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집단이 야당인데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정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수권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한정도 안 되는 그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서 그 참 진짜 너무한다 야당이. 예, 강한 야당이 있어야 강한 여당, 강한 정부가 있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가. 참 이렇게 오히려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한심한 생각을 했고.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민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민법은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또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주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2.4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